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팅 페이퍼, 즉 컨닝 노트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 것은 따로 없고 여러분들이 음, 외우고 싶었던 것들 혹은 시험 때 유용하게 써먹을 만한 정보들은 A4 용지 앞뒤 한 장 분량에다 적어갖고 들어오셔서 그걸 보면서 푸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숫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응용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시험 문제는 어, 이런 연습 문제보다는 훨씬 평이하게, 훨씬은 아니지만은 평이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는 대부분 행시 문제들이에요. 행시 문제 혹은 한국은행 입행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꼬아서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죠.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심플리파이 해갖고 문제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이 안 돼서 수학적인 어떤 풀이가 안 돼서 문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고, 여러분들이 적어오신 것 중에서 좀 설명도 이렇게 곁들여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런 비중을 좀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 안 냈는데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보시면서 이렇게 패닉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습 문제 1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의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어디까지 허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는 이제 솔로 모형 문제입니다.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제 정상 상태를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추가된 정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솔로 모형이라는 특이한 경제 성향, 경제 성장 모형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처음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신인가 어딘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 그런 후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고요. 어,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푸신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가 안 되나요? 같이 풀어봅시다. 자, 행사함수가 콥 더글라스 펑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이건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저축은 어, 이제 전체 소득에서 저축률을 곱한 것만큼으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금이 추가로 빠지는 가처분 소득 형태로 최종 소득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걷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주체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세금이 거친 만큼 균형 예상이 아니라 균형 예산입니다. 마주 보여줘 오타가 있네요. 균형 예산, 즉 밸런스드 버짓을 항상 이루는 거예요. 매 기마다 균형 예산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 항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즉, 이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 일치한다는 균형 예산 가정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재정 수입은 뭘까요? 조세 수입이죠. 조세를 이제 T만큼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 조세 수입이 T가 될 거고요. 재정 지출은 정부 지출이 되겠죠. 근데 이 정부 지출이 주어져 있어요. 정부 지출은 이제 어 1인당 정부 지출은 G, 그리고 총 정부 지출은 G에다가 일한 사람한테만 이제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까 G 곱하기 L, 이것이 재정 지출이 됩니다. 즉 조세 수입과 재정 지출이 항상 일치하니까 이 이꼴 사인을 써갖고 어떻게 바꾸는 그런 트릭이 주어질 수 있겠죠.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은 각각 똑같이 델타와 n으로 주어져 있어요. 즉 기본적인 솔로 모형 형태의 재정 지출 혹은 조세 수입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변수를 어떻게 유틸라이즈 할지를 이제 묻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이거는 제가 따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그래도 저는 착하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위의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해서 수익 불변인가? 한번 풀어볼까요? 생산함수 형태는 똑같습니다. 즉, 어이, 그려보자. 그리기. 요거 맞나요? 네, 이런 형태로 그려진 게 맞네요. 이것이 규모에 대해서 수익 불변인지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죠. 규모에 대해서 수익 불변이라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에 똑같이 델타승, 즉 뭐 람다라고 할까요? 뭐 0보다 큰 람다를 정의한 다음에 이 람다를 좌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람다 곱하기 a 곱하기 k 알파승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규모에 대해 수익 불변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형태가 이것이 결국 a의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푸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솔루션 중 하나를 서제스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람다를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람다의 1승이니까요. 그리고 A, K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한 번 더 쓸까요? 알파 곱하기 람다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겠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될 거고요. 즉 우리는 얘와 얘를 한번 묶어주고요. 얘와 얘를 한번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그냥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뭐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수학 연산 규칙을 사용한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증명 끝. 이렇게 네모칸을 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을 구하시오. 이거는 한계 생산성의 정의를 묻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와 상관없이 솔로 모형에 대한 지식과 상관없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미시경제학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저와 함께 첫째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한계 생산성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본의 한계 생산은 전체 총 생산 함수를 자본에 대해서 미분해 준 값이에요. 이거는 A의 알파의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 L의 1 마이너스 알파 승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되지만은 좀 더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A의 알파의 앞에 K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K승 K의 1승 이거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1을 곱해준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K 알파 마이너스 1승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K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K의 1승 곱하기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은 그냥 다시 K 알파승이 되겠죠. 그리고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이 될 거고요. 얘와 얘 이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되나요? 그냥 Y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알파를 K로 나눈 거에다가 Y를 곱한 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지저분하게 막 늘어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추약해서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MPL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답만 알려드릴게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아마도 1-알파의 L의 Y가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몸풀기 문제였어요. 3번부터 진짜죠. 솔로 모형의 기본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정보가 더 필요해요. 첫째, 저축은 저축률에서 가처분 소득을 곱한 것이다. 둘째, 1인당 재정지출은 G, 총 재정지출은 G 곱하기 L로 표현이 된다. 여기까지. 이 두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솔로몬 모형의 기본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뭐 활용했었죠? 첫 번째, 먼저 1인당 생산함수와 1인당 생산함수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즉, 소문자 y는 대문자 y에서 경제활동 인구만큼 나눠준 것이고, 소문자 k는 대문자 k에서 인구만큼 나눠준 것이다로 정의를 내립니다. 1번, 그러면 1번식으로부터 우리는 1인당 자본량 K의 증가율이 전체 총 자본의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것만큼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근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2번식이고요. 3번식, 그러면 총 자본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총 자본량의 변화율은 투자에서 감가상각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좀 달라지죠. 저축 투자 항등식으로부터 i는 s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s가 어떻게 정했느냐 그러면은 s 곱하기 y-t입니다. 즉 이것을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s에 y, 배터리가 다 됐나? 왜 이러죠? 마이너스 t 델타 k가 됩니다. 이게 3번식이에요. 그러면 2번식과 3번식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제 솔로 모형의 기본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델타 k분의 k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놈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애플 펜슬의 배터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n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꿔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앞서서 문제에서 정부는 항상 균형 예산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이 친구가 G 곱하기 L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조세 수입 T는 항상 재정 지출 G 곱하기 L과 똑같아진다 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이것은 S 곱하기 Y 마이너스 G 곱하기 L을 이렇게 나눈 것이고 요거는 묶어줄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용할 거예요. 스몰 k는 라지 k를 L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스몰 k는 S에 Y, GL
요거에 k분의 1 곱한 거에다가 이제 양변에 얘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즉 이게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kl 마이너스 스몰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 이게 미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결국 s에 yl 마이너스 g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n의 스몰 k 이렇게 됩니다. l이 각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l과 l도 미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 1인당 자분량의 변화율은 s 곱하기 얘는 스몰 y니까 스몰 y 마이너스 sg sg 원화비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즉 직선 부분은 그대로 있지만은 곡선 부분에서 얘만큼 추가적인 놈이 하나 생긴 거예요. s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놈으로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마 g도 상수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에다가 얘라는 곡선 모양의 함수에 g라는 놈이 s 곱하기 g라는 상수가 빼준 만큼 즉 절편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4번 문제. 정상 상태에서 균형이 존재하기 위한 G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멘붕에 빠지셨을 텐데요. 3번까지는 어떻게 잘 구해도 G의 범위가 있단 말이야. 물론 G는 여기서 상수처럼 취급이 됩니다만은 G가 어떤 상수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상 상태라는 균형 조건이 달성이 될 수도 있고 달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제로예요. 그 말인즉슨 S 곱하기 F의 K 마이너스 SG가 델타 플러스 N K와 똑같아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직선은 똑같아요.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직선의 절편이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 푸는 거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도출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곡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계속 놔두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G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G가 0이면 S 곱하기 F of K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는 오직 G가 0일 때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G가 0보다 크다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G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G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런 때일 거예요. 그쵸? 여기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S 곱하기 G가 되네요. 즉 이럴 때 한 점에서 만나고요. 제가 위에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걸 지울 수 있을까요? 저의 과오를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직선은 그대로 있는데 곡선이 이거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만나지가 않죠. 그쵸?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요거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네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만나면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정상상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일단 요 점을 구해야겠네. 요 점이 크리티컬 포인트네요. 요 점보다 낮으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고 요 점보다 높으면은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게 만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만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인데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 이 한 점에서 곡선과 직선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k 값을 우리가 k 스타라고 하면은 이 k 스타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y는 a 곱하기 k의 알파 승이라고 1인당 생산함수 형태의 스페시픽한 폼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스몰 k로 미분했을 때 값이 바로 요 직선의 요 곡선의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니까 요 놈이 요 직선의 기울기인 n 플러스 델타와 똑같아진다 라고 해놓으면은 우리는 k 스타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k 스타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k 스타 값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g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 전체적인 함수의 모양, 즉 y에서 아니 잠깐 실수했다. s 써줘라 y. 그래서 sg를 뺀 놈 이 항상 얘보다 커야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곡선이 요점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곡선이 최소한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은 이거의 변화량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에서 온 거예요. 즉 곡선이 최소한 직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가 존재하니까.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준 크리티컬 포인트가 바로 K 스타 값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먼저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파샬 K로 나누면은 이제 요거를 미분하는 겁니다. 라지 A 알파 K의 알파 마이너스 1 이게 되죠. 이게 직선의 기울기인 n 플러스 델타와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언제 이게 똑같아집니까? K 스타일 때만 오직 이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K 스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먼저 K 스타 알파 마이너스 1승은 여기 S도 붙어야 되는데 S 곱하기 A 곱하기 알파 N 플러스 델타. 그러면 K 스타는 하고 써줄 수 있겠죠? N 플러스 델타에 S 곱하기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승분의 1승. 근데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다시 써주면은 N 플러스 델타 S 곱하기 A 곱하기 알파에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승.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K스타를 구한 거예요. K스타는 상수들의 값으로 다 표현이 되니까 우리는 K스타가 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n 플러스 델타분의 s 곱하기 라지 A 곱하기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 K스타 값인데 K스타 값에서 곡선이 직선보다 커야지 최소한 한 점 혹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K스타 값에서 곡선과 직선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직선이 곡선보다 크면 아무 점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곡선이 직선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즉 오직
K스타에서 우리 K스타가 뭔지 여기서 찾았죠. 도출했죠. K스타에서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인 S 곱하기 F K-SG 마이너스 N 테타분의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G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K스타 뭔지 알고 K스타 뭔지 알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정의를 해줬을까요? G만 남기고 SG는 SF의 K스타. 요거 계산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A의 K스타예요. 아니, K스타의 알파승이에요. 마이너스 N 플러스 G의 K스타. 이거 다 상수잖아요. 우리는 K스타를 상수로 표현했으니까 K스타는 다 상수니까 상수 마이너스 상수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의 범위는 양변을 스몰 s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A 곱하기 K스타의 알파승 마이너스 델타 S K스타. 여기서 K스타는 바로 위에서 우리가 구한 이것.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G의 범위입니다. 어렵죠? 문제가 지저분합니다. 근데 재밌는 문제예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쵸? 기하학적으로 정상 상태가 두 개, G가 움직임에 따라서 정상 상태가 두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인사이트를 주는 문제죠.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 4에서 구한 G의 범위에서 정상 상태가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G가 G에 만약에 이꼴 사인이 들어가면 여기 이꼴 사인이 들어가면은 한 개고 정상 상태는 부등호가 들어가면 less than 이게 들어가면은 두 개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정상 상태의 안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제 이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멘붕이 왔어요. 정상 상태가 안정적인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정상 상태 안정성에 대해서 또 논하란 말이지? 라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멘붕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문제에서.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G가 적절하게 이 조건에 의해서 적절하게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게 안 그려지네 이거. 애플 펜슬 1세대 이제 너와 헤어지고 싶다. 2세대 사주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면 제 마누라한테 여기서 주문을 걸면은 마누라가 제 와이프가 텔레파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K1, K2 두 개의 정상 상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쵸? G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K1이라는 하나의 정상 상태와 K2라는 다른 정상 상태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 상태가 하나 있을 때 우리가 그림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분을 세 개로 범위를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임의로 뽑은 K라는 놈이 K1이라는 정상 상태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여기 있겠죠? K라는 놈이
K라는 놈이 여기 있으면 어때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죠? 즉 이때는 델타 K가 0보다 작습니다. 그쵸? 두 번째, K가 여기 있을 때 K가 K1보다는 크지만 K2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델타 K가 0보다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의로 뽑은 K라는 놈이 K2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즉 이번에는 K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때요? 다시 직선이 곡선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델타 K가 0보다 작아요. 그쵸?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K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K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0보다 작다는 거는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1인당 자본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다시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K가 여기 있을 때 K는 감소해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K가 K1과 K2 사이에 있을 때 K는 증가해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K가 이제 K2보다 클 때 K는 감소해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디로 수렴하고 있죠? K2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쵸? 즉 K가 K2의 주변에 있어요. 임의로 우리가 뽑은 스몰 k가 K2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들은 K2라는 정상 상태로 수렴을 해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뽑은 K가 K1 주변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발산을 하게 됩니다. K1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K1은 안정적이지 않은 K1 주변에 있는 1인당 자본량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굉장히 불안정한 정상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정상 상태,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지만은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들 포인트는 말 안장을 의미합니다. 말 안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여기에다가 구슬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르르르르르르 하면서 가운데로 보이죠. 또르르르르르 하다가 다시 가운데 안정적인 상태로 보여요. K2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새들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K1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인당 자본량이 K1에 떨어지지 않는 한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정상 상태입니다. 때문에 K1은 안정적이지 않은 정상 상태, K2는 안정적인 정상 상태라고 우리가 두 개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떠세요? 제 설명을 들으니까 더 멘붕이 오시나요? 1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부생 때도 이 문제는 저도 처음에 못 풀었던 문제예요. 그걸 왜 내시냐고 이제 저한테 따지면은 욕 먹고 싶어서 욕 먹으면 오래 사니까 농담이고요. 이런 문제도 풀어보시면 실력이 확 느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문제예요. 2번 같은 문제는 지금 제가 퇴근할 시간이 돼갖고 다 풀어드리지 못하고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은 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번 문제 힌트는 뭐냐 그러면 먼저 얘가 어딨어 안 써져. 얘가 지금 총 산출 함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1인당 형태로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라지 y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2 곱하기 l로 나누어줘야 되고 라지 k를 2 곱하기 l로 역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생산 함수 형태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그래도 여전히 2는 살아남겠죠. 그쵸? 라지 2는 살아남고 있는 상태예요. 아닌가? 아니다. 그냥 l로 y와 k를 먼저 나누어주세요. 그래서 1인당 생산함수는 이게 되고 1인당
자본량은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가 1인당 함수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겠죠. 그 상태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를 라지 2를 얘로 대체해서 집어넣어 주시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딨어? 라지 2를 얘로 대체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라지 2가 사라지면서 스몰 k와 스몰 y가 남습니다. 그러면 스몰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스몰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번과 2번 모두 어떤 형태로 바뀌냐? 앞에 뭐 복잡한 상수항이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AK 모형 형태로 바뀌어요. 그것을 확인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보다는 훨씬 쉽고 단순한 문제고 계산도 몇 줄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줘 보세요.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y를 y분의 l로 스몰 k를 l분의 k로 하면은 y 이꼴 a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곱하기 스몰 k의 알파승. 그쵸? 네,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2에다가 세타 1 곱하기 스몰 k를 한번 곱해줘 집어넣어 보는 거고요. 혹은 세타 2 곱하기 y를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지 2가 사라지면서 스몰 y와 스몰 k에 대한 함수로만 남습니다. 근데 이제 스몰 k 항이 두 개가 되고 스몰 y 항이 두 개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 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되냐 그러면은 아주 단순한 AK 모형으로 회귀를 하게 돼요. 요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딱 물러서면 대가 교수의 면모를 풍기는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도 집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풀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 1번이었고 뭐 기출 문제나 연습 문제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